세포 영양의 개념, 약초의 개념, 체질 조절의 개념, 세 가지의 개념으로 시작합니다. 개념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 발음하시면 큰일 나요. 자, 우리 몸은 무엇을 이루어져 있습니까?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 세포입니다. 그러면 세포하고 만나요. 그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어? 조직, 그렇죠. 조직. 나는 조직이 이론이 아니잖아요. 조직입니다. 조직. 그럼 조직이 모여서 뭐가 돼요? 기관. 기관들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뿅, 사람이야. 세포 영양 식사. 사람에게 좋은 세포 영양 식사. 이게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빈속에 회사를 출근해서, 제가 옛날에 회사에 출근해서 빈속입니다. 회사에 출근했으니까 회의 들어가기 전에 했던 행동은 뭐였냐면 맥심 커피를 따서 커피 믹스를 한 잔 잘 저은 다음에 나가서 담배 한 대를 딱 피고 커피 믹스를 호롱 마시고 담배 피고 커피 믹스 호롱 마시고 담배 피고 야 회의 들어가래. 회의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장 생활이 시작됩니다. 입에서 똥냄새 나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커피 먹고 담배 피우고 똥냄새 납니다. 쩌들게 인생을 시작하는 것과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세포가 좋아하는 수분, 세포가 좋아하는 영양, 세포가 좋아하는 비타민, 세포가 좋아하는 무기질, 세포가 좋아하는 허브를 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커피 믹스 담배를 시작하는 것과는 차원이 틀리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과 이렇게 사는 사람은 틀리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세포 영양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세포는 복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세포가 제일 빨리 복제되는 것이 바로 위예요. 위장 2시간 30분. 그래서 허벌라이프 제품을 열심히 사용하면 제일 사람들이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속이 편안해졌어요. 알로에를 딱 마셨더니 너무 이 제품이 좋은 것 같아요. 왜? 위장은 빨리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세포가 세포로 복제를 해서 좋아지는 시간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손톱, 발톱은 6개월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블라이프 제품 먹고 꾸준히 먹으면 어제 손톱이 깨지지 않아요. 손톱에 윤기가 흘러요. 손톱이 단단해졌어요. 이러한 테스티모니얼이 나온 데는 위장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오늘 쉐이크 먹었더니 내일 막 손톱이 안 부러지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세포가 복제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일 빨리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장, 입안, 위장 이런 거는 빨리빨리 효과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간, 위, 피부 이런 주기로 세포가 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포가 좋아하는 건 뭐냐? 아까 말한 거 양질의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불포화 지방, 식물성 영양소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거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친구 만나고 모임 만났을 때 우리 뭐 먹으러 갈까?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곱창이 소주 한잔 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먹지? 라고 했었을 때 얼큰하게 뭐 할까?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보면 열량,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활성산소, 지방 찌꺼기. 저는 단언컨대 이 아래 것들을 수년간 반복하고 회사 생활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건강을 잃었고 고도비만이 됐던 거죠. 근데 이것을 버리고 세포가 좋아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건강해졌고 체중 감량이 됐고 그리고 소득이 생겨난 거죠. 자, 세포 영양 단백질 주목하자. 자, 세포 영양과 단백질 주목해야 된다. 내 몸의 영양 공급의 취소 단위는 우리 몸의 취소 단위는 세포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혹시라도 살면서 눈을 뜨고 나서 오늘 나의 세포에게 어떤 좋은 먹잇감을 줄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거는 뭐 생각하면 미친 사람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삽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생각하면 배가 고프면 뇌, 이 땡기는 걸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대한민국이 그런 매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텔레비 틀면 백종원 선생님이 포강토에서 돈가스 맛있게 구고 이 집이 진짜 맛있다고, 이 집 떡볶이가 진짜 맛있다고, 이 집 돈가스가 진짜 맛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플에서 클릭만 딱 하면 떡볶이가 어플에 1시간 안에 딱딱 배달이 오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의 지금 식생활 습관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양 균형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세포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에 문제로 도출되고 있다. 이 중에 특히 단백질은 세포의 성장과 회복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양 구성 성분으로. 무슨 말이냐? 내가 아침에 출근했는데 커피 믹스 마셨잖아요. 한 잔. 담배 폈잖아요. 일하러 나가야죠. 일어나서 막 영업 다니고 뭐 막 얘기하다가 점심시간 됐어요. 꼬르꼬르 배고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다 차 대고 들어가요. 그럼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뭐 먹어요? 뭐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시켜 먹을 수 있고, 뭐 식당이 없다 그럼 편의점 들어가서 라면, 컵라면 먹고 삼각김밥 먹고. 이해하시죠? 그래서 내가 좀 머리가 좀 깨어있다는 사람들이 하는 게 편의점에서 감동란, 단백질을 먹어야 돼. 감동란 사가지고 먹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요. 퇴근했어요. 뭐합니까? 스트레스 받고 열받으니까 그냥 뭐 치킨 배달시켜 먹고 피자 배달시켜 먹고. 그러면 아침부터 눈 뜨고 잠들기까지 내가 먹은 게 뭔지를 쫙 적어보면 아까 말한 세포가 싫어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렇게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이고 전 메가트렌드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정크푸드, 인스턴트 푸드. 그래서 대기업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고요. 우리 조금만 건강을 위해서 세포가 좋아하는 걸 살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영양소라는 거지. 필수 영양소. 따라해보세요. 필수 영양소. 필수 영양소.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건 탄수화물은 아닙니다. 식이섬유를 저는 강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탄수화물 꼭 잘 챙겨 드세요 라고 제가 아무리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챙겨 먹습니다. 탄수화물 먹지 마세요. 뭐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탄수화물 많이 드세요 라고 얘기 안 해도요. 여러분들은요 기가 막히게 챙겨 먹어요. 예, 탄수화물이죠. 왜냐면 대한민국 사람은 뭐 먹을래? 다 탄수화물인 거예요. 근데 식이섬유는 탄수화물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미밥을 먹고 일반 백미 쌀밥을 먹었을 때 벗겨서 정제, 현미에서 껍데기를 벗겨서 정제를 하면 흰 쌀밥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까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 중요한 겁니다. 그럼 식이섬유, 자 어제 SB 했잖아요. 식이섬유 중요하다고 줄거치고 얘기했어요. 뭘 먹으면 우리가 식이섬유를 먹을 수 있을까요? 왜? 역시 똑똑하네요. 그럼 또 뭐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살면서 우리 식이섬유 먹을 수 있는 거. 그렇죠. 또 그런 걸 뭐라 그래? 양배추 이런 거 뭐라 그래? 전반적으로. 그렇지. 채소,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이 식이섬유입니다. 그러면 식이섬유를 얼마큼 많이 먹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얼마큼 많이 먹어야 되는지 아시는 분? 많이.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거를 어머님들 말로 뭐라 하냐면 한소쿠리. 감 오시죠? 한소쿠리의 야채 식이섬유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몸에 필요한 불필요한 것들을 대장에서 찌꺼기가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식이섬유가.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해 보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아침에 커피 믹스에 담배 폈던 사람이 짜장면하고 라면 먹고 집에 들어가서 어플 시켜가지고 배달 음식 먹고 자는 사람이 야채 한소쿠리를 어떻게 먹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한 스푼 물에 타서 마시면 한소쿠리를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영양이에요. 그런 영양. 단백질. 여러분들 만나서 친구한테 물어봐봐요. 내 친구한테. 야 오늘 형이 단백질 끝내주게 한번 먹게 해줄게. 오늘 단백질 보충 제대로 한번 해보자. 뭐 먹고 싶어? 여러분 고기 그러잖아요. 과연 내가 야 단백질 찾을게 한번 골라봐 라고 했었을 때 내가 고기를 더 많이 먹는 건지 지방을 더 많이 먹는 건지를 생각해봐야 돼요. 단백질을 공급하고 있는 건지 내 지방에 불포와 지방산을 끼고 있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삼겹살을 딱 먹고 나서 집에서 한번 고기 한번 먹어봐요. 맛있죠? 그리고 설거지 바로 하지 말고 1시간만 후라이팬을 놔둬봐요. 그 후라이팬에 이렇게 굳은 기름들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뱃속으로 가는 거죠. 내 몸속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삼겹살 기름, 고기 기름 쫙 넣어놓고 나서 뭐합니까?
빨리 구두라고 얼음에 콜라를 타가지고 촥 마시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 맛이지. 이 맛이지. 가로치고 혈관을 죽이는 이 맛이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먹는 단백질의 섭취 태도와 방법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러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지방을 뭘 먹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허옇게 굽는 지방이 아닌 상온에서도 액체가 되어 있는 지방, 피쉬 오일, 오메가3 이런 불포화 지방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혈관에 기름이 끼지 않고 잘 혈행이 개선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섭취하기 힘든 비타민들, 이러한 무기질들을 골고루 챙겨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래 알겠어 주코치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거 알겠어 라고 해서 식단을 짜보니까 이거는 진짜 대기업 회장님이 집안에서 차려주는 요리사가 있지 않는 한 그 영양들을 챙겨 먹기가 어렵다는 거죠. 일반 식사로 우리가 김밥 중국에 가서 밥을 사 먹어야 되고 운전하는 분들이 기사식당 가서 사 먹어야 되고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점심에 나오는 거 메뉴 사 먹어야 되고 여러분들 나가서 가보면은 어디 다 같이 부산 가고 대구 가고 우리 어디 갈 때 휴게소에서 내려서 자 배고프죠? 뭐 드시고 가세요. 다 소떡소떡 들고 있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영양소를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단당류에 혈당을 올리는 탄수화물과 지방들만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뉴트리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균형 잡힌 뉴트리션. 자, 그러면 균형 잡힌 뉴트리션을 어떻게? 지방과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조리 있게 잘 밸런스를 맞춰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탁 위에 딱 올라왔을 때 여기에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 내 식탁 위에 잘 올라왔느냐를 챙겨 먹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포 영양의 개념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약초의 개념입니다. 약초 아까 말한 거 풀, 허브 이것이 우리 몸에 좋은 것들 다 약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우리가 생활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세포 영양의 개념을 알고 약초의 개념을 알고 먹었더니 보너스로 내가 살이 감량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마른 사람들은 증량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지금 제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유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같은 60kg 여성이라고 칩시다. 어떤 분들은 이분은 60kg인데 인바디 체중권 분석기에 딱 올라가서 띠띠띠띠띠 딱 주더니 7kg를 빼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어떤 분은 띠띠띠띠띠 했더니 3kg만 빼셔야 돼요. 이런 분 같은 60kg인데 말이죠. 왜 그러냐면 체성분이 틀리기 때문이죠. 우리 몸에 갖고 있는 근육량, 체지방량이 각자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봤을 때 이왕이면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둥글둥글둥글하게 사는 것보다는 슬림하게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저는요, 내가 헐라이프 코치하면서요, 허리 사이즈가 너무 가늘어가지고 고민이에요. 좀 이제 지금 28입고인데 어떻게 해야 코치님 32일 입을 수 있죠? 이런 거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신체의 복부둘레를 굵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허리 라인을 날씬하게 만들고 싶어합니다. 왜? 인간의 욕망이고 본능이에요. 그래야 사람은 오래 살 수 있거든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내가 배가 나오면 생명이 단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 그러면 체지방을 줄여야죠. 살을 빼야죠. 그래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체지방률을 빼기 위해서 이 기름이 지방과는 사이즈가 틀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체지방 1kg은 7,700칼로리를 연소시켜야 빠지는 열량입니다. 그러면 7,700칼로리 운동으로 한번 빼봅시다. 라고 했었을 때 저와 1대1로 PT를 한다면 맨몸 스쿼트를 14,000개를 해야 7,700칼로리가 소진이 됩니다. 그러면 7,700칼로리를 14,000개의 맨몸 스쿼트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균형 잡힌 영양 식단으로 먹고 싶은 거를 조금 절제하고 사는 게 낫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죠. 전 먹는 건 포기할 수 없어요. 죽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면 태강 선수 가는 거예요. 그죠? 1박 2일 운동하는 겁니다. 뭐 그거 말릴 수 없습니다. 저는 서울부터 부산까지 국토경주를 자전거로 하겠습니다. 해야죠. 왜 그렇게 좋다는데. 근데 저는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렇게 운동하다가는
살보다 관절이 먼저 망가지겠구나는 걸 알겠더라고요. 자, 몸무게 감량이 아니라 근력 손실 없이 체지방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도전 다이어트를 했을 때 상품을 드리고 우리가 90일 바디 체인지 같은 거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허벌라이프 제품을 열심히 사용해서 근손실을 최소화하고 체지방량이 감량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거죠. 왜? 체지방이라는 것은 기름. 이 체지방이 우리 몸 겉에 쪽에 있는 지방을 피하지방이라고 하고 뱃속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내장지방이라 하며 이 지방량이 오랫동안 뱃속에 몸속에 머물면 이것이 염증화되고 이 염증이 오래되면 이것이 종양이 되며 이 종양이 더 오래된 것을 암, 캔서라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는 악성 세포는 지방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양만큼의 지방만 있으면 됩니다. 이러한 필요한 양만큼의 지방은 보통 남성 기준 20% 미만이라고 하고 여성 기준 20% 초반대의 지방량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호르몬 밸런스의 지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복리 이자를 취급하는 은행처럼 많은 지방을 모으고 또 모아서 엄청난 재벌이 되어버려 있어요. 지방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도저히 못 견디다 싶으면 요요가 왔어요 코치님 이러고 클럽을 찾아오고 저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1칼로리 1kg 추천 700칼로리. 밑에 있는 이러한 수많은 식품들을 이 정도를 덜 먹었을 때 빠지는 양이고, 즉 다시 이렇게 먹었을 경우에 증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육량의 증가가 아닌 체지방의 양의 증가로 내 혈관이 살찌고 내 지방이 살찐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찌기 쉬운 식습관들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먹으면 살이 잘 찐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살은 음식으로 찌는 것도 많지만 마시는 걸로 찌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을 마시느냐?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가 우리가 인간이 가장 많이 살찌게끔 도와주고 있는 것은 요새 설탕과 소금을 범벅해 놓은 전문용어로 단짠. 요게 살이 제일 많이 찝니다. 그런 식단 메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체지방 1kg를 줄이기 위한 운동은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하고 빨리 걸어보실까요? 31일을. 어떠세요? 우리 강원도 속초에서 부산 동해안에서 남해안으로 15일 동안 수영을 한번 해볼까요? 저처럼 좀 두렵지 않아요? 운동으로 다이어트 하는 건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내용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먹는 게 중요한 거구나, 굶어야지, 이건 더더욱 안 된다는 겁니다. 굶게 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누구보다도 허벌라이프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다이어트를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굶는 거고, 그 다음 하면 안 되는 게 원푸드 다이어트입니다.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영양소 자체가 어느 특정 영양소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의 결핍을 더 빨리 초래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강냉이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강냉이만 먹기 때문에 단백질은 더 많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원푸드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될 거고, 그래서 나는 바나나만 먹으면서 해야지, 사과 오이만 먹으면서 해야지, 이런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맞춤식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오늘의 이 맞춤식 다이어트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좀 한번 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칼로리는 낮게 영양소는 높게 사람은 먹을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칼로리는 낮게 영양소는 높게 라고 했었을 때 이러한 식단이 가능한 것이 과연 있느냐? 이것이 뉴트리션의 과학이고 허벌라이프의 수많은 뉴트리션 자문위원회가 만들어낸 방법이 세포의 이런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공장에 좋은 영양소를 넣어주는 세포 영양 식사가 바로 허벌라이프인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먹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단백질이 아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는 그 단백질은 단백질도 들어가 있지만 더 많은 지방과 높은 열량과 칼로리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곳으로 대체해서 먹으면 훨씬 더 양질의 단백질을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단백질이 대부분 부족한 분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식단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많이 먹는 식단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살아갑니다. 탄수화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만 먹으라고 해도 많이 먹는 게 탄수화물이고, 그리고 지방은 내가 먹고 싶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의 식단이 지방 함량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이 부족할 때 이러한 현상이 생겨날 거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해지고 윤기도 없고 피부가 주름도 깊고 탄력도 없으며 내가 컨디션 자체도 많이 좀 저하가 되겠죠. 얼마나 먹어야 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마다 주장하는, 의사들마다 주장하는 것은 다 틀리지만 저는요 병상에 누워있습니다. 침대에 병상에 누워있고 아픈 사람입니다. 운동 활동량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보통 체중 곱하기 1.0에서 1.2 정도, 저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액션이 좀 많아야 되고 활동량이 많습니다 라고 했을 때 체중 곱하기 1.5에서 많은 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사람한테는 2.0까지 보통 영양소들이 단백질을 처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의 양을 제가 앞으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을 뜨고 나서 여자들 보통 평균 기준 여기 이렇게 쭉 보니까 평균 한 50kg 정도의 체중 문제가 보입니다. 50kg 여자 체중 잡았을 때 1.5 하면은 1.5 곱하기 1 75g이죠. 네. 보통 허벌라이프 코치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단백질 양이 한 70에서 75g 정도, 여성들, 남성분들 80에서 한 9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단 얘기했을 때 단백질 양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바디상에서 여러분들 결과 나와서 나온 것이 바로 수분입니다. 어떤 한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젊은 분인데 인바디 체중을 냈더니 체수분 양이 40%가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이는 젊지만 내 몸은 할머니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여성이 내가 체수분이 떨어져서 할머니처럼 살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를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요.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려볼게요. 자, 어저께 한 몇 시간 주무셨어요? 8시간? 8시간. 그럼 8시간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누워서 이걸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대고 이거 거의 생기죠? 이걸 8시간 했다는 거는 내 몸에서 그만큼 수분을 8시간 뺐다는 거죠? 8시간 동안 물 안 마셨죠? 그리고 수분이 날려갔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어요. 몸무게를 재요. 어저께 밤보다 1.5kg 빠졌네? 수분이 날라가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면 그만큼 올라가요. 그리고 아침에 56kg예요. 그리고 클럽에 와요. 분명히 아침에 56kg인데 58이요! 그냥 당신은 58인 거예요. 아침에 잠깐 56이었던 것 뿐이에요. 그만큼 하루에 날리는 수분이 얼마큼이냐? 물을, 수분 배설을 1900에서 2800을 날린다는 거잖아요. 아침 체중과 저녁 체중은 1.9kg에서 2.8kg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같이 물 많이 마시는 사람, 신동 코치처럼 키 크고 등치 큰 사람들은 체중 차이가 아침 저녁 2, 3kg 차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물을 잃기 때문에 많이 물을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마셔야 되는 이유, 건강해지기 위해서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시는 것에 대한 교육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수분 섭취는 더 많은 지방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체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물을 마시는 사람과 마시지 않는 사람, 안 마셨던 사람들에게 꾸준히 물을 마시게 하면 한 달 후 딱 봐도 사람이 굉장히 좋아지는 현상을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물 매일매일 꾸준히 드시고, 내가 물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다 싶으면 저희 제품 중에 허벌티와 함께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아침 식사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 다 하고 오셨나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먹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내가 차려먹기 귀찮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없고요. 세 번째는 입맛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먹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먹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이러한 아침 식사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지만 잘 챙겨 먹으려면 허벌라이프 제품으로 쉐이크를 타서 먹으면 필요한 영양을 다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뇌에게 아침부터 좋은 영향을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 수치를 자극할 수 있는 음식을 아침에 먹게 되면, 즉 눈을 뜨자마자 내가 빈속에 나갈 수는 없잖아. 일을 해야 되는데 힘을 써야 돼. 그래서 초코파이와 콜라를 집어 먹게 되면 거짓 배고픔으로 혈당 수치가 요동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혈당을 올리는 밀가루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열량으로 내 몸에 필요한 균형 잡힌 뉴트리션 영양소를 허벌나게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안정적인 인슐린 수치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나온 인슐린의 당 지수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굳이 일부러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피할 수 없는 길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먹고 사는 것이 내 건강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봤었을 때에 당 지수가 제일 낮은 대표적인 식품은 토마토와 버섯입니다. 그랬을 때 토마토가 30, 버섯이 29면 쉐이크는 평균 당 지수가 20대이기 때문에 내가 저녁에 마시고 자도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먹은 섭취한 열량을 이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축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슐린이 뿜뿜뿜뿜 나오게 하려고 하면 제일 빨리 나오게 하는 것은 설탕을 퍼먹는 일입니다. 콜라를 마시는 일이고 흰 쌀밥을 먹는 일이고 혈당이 잘 나오게 해주기 위해서는 GI 지수가 높은 쌀밥, 바게트, 도넛, 떡 저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먹으면 체중 증량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할머님들이 아이고 난 별로 먹지도 않아 아침에 떡 조금 먹고 그냥 옥수수 조금 먹고 감자 조금 먹고 그냥 우리 애기가 사온 거 도넛 요걸 조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런 GI 지수 글라스메인디스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 할 때 허블라이프 다이어트를 92짜리 GI 지수 먹는 것보다는 쉐이크 24짜리 먹는 게 혈당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건강하고 다이어트 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코치님 허블라이프 쉐이크 왜 이렇게 달아요? 이런 분들 계시다는 겁니다. 쿠키 쉐이크 먹으면 달달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단 게 아니라 단맛을 내는 스테비아라는 것이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설탕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자, 혈당 높아지면 방금 말한 것처럼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겠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혈액이 부드럽게 혈관을 타고 다녀야 되는데 끈적끈적해지는 게 어떻게 부드럽게 다닙니까? 엉겨 붙게 되겠죠. 그러면 혈관 건강이 망가지는 겁니다. 어떻게 SB 할 때 나이톡스 넣었어요? That's right. 그래서 우리가 SB 할 때 나이톡스를 꼭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코치님 꼭 기억하세요. SB를 할 때는 나이톡스 2개를 안 넣으면 고객을 희롱하는 거예요. 꼭 넣어줘야 됩니다. 나이톡스를요. 그래야 허블라이프 뉴트리션 제품이 우리 혈관의 영양소들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혈액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SB를 할 때는 나이톡스 2개는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한국 당뇨협회 공식 후원사입니다. 당뇨협회에서 허블라이프 회사 인정할게. 좋은 회사야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혈관입니다. 아까 전에 많이 말씀드린 부분 중에 저는 하체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하체가 비만이었어요 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합이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혈액순환 장애가 가장 많습니다. 자기가 오늘 나랑 얘기 좀 할까? 티라미슈에다가 카페라떼 먹으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잠깐 얘기하고 나서 저녁에 내가 오늘 입맛이 없네 저녁을 먹을 게 없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만나가지고 뭐 마카롱 먹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좋은 것들을 먹기 시작하죠. 안 좋은 음료를 마시기 시작하죠. 그럼 혈관에 장애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쌓입니다. 순환 장애가 일어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보다는 자리에 앉아서 활동하고 사무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오히려 하체 쪽에 단 것들, 짠 것들, 나트륨들이 몰리면서 하체가 비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체 비만이 되어 있는 20대, 30대의 젊은 여성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좀만 더 기다리면
상체 비만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가 상하체가 같이 뚱뚱해집니다. 저는 하체만 하체도 걱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드로 사세요. 전체 비만도 갑니다. 나오시면 배 아랫배로 싹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혈관 건강을 다이어트를 시작한다는 건 혈관부터 다이어트가 되는데 아까 말한 나이톡스입니다. 이 나이톡스 제품을 열심히 드시게 되면 고기와 생선과 수박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산화질소가 나와요 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식품을 통해서 산화질소가 다 나오게끔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톡스를 먹는 거죠. 자, 쭉 한번 보십시오. 마치 어느 누군가는 이 미팅을 처음 듣는 누군가는 뭐야 뭐 완벽주의적이야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효과가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나이트웍스 강조를 많이 하는 거고요. 자, 위건강. 자, 어저께 밤에 주무실 때 나는 뭐 솔직히 과식 좀 했습니다. 불금이고 마감도 잘했고 저는 좀 많이 먹었습니다 하시는 분.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얼마나 드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과식, 야식 많이 하게 되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우리가 살이 많이 찌죠. 그래서 소화기관을 자극하는 식품들을 좀 멀리 해야 되는데요. 기름진 음식, 술, 탄산음료 이런 거 몸에 안 좋다는 거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 장 건강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면서 저는 장이 안 좋아요. 장이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면 진짜 안 좋은 거고요. 자기가 장이 안 좋아도 내가 장이 안 좋은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체크하냐? 아침에 일어났어요. 오늘 응아하셨어요? 오늘 응아하셨어요 아침에?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응아하셨어요? 네! 라고 하는 장건강이 좋은 사람들이 보통.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배변 활동이 좋은 사람들이 장건강이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체크. 딱 화장실에서 네 했잖아요. 일어나서 물 내리기 전에 살짝 오래 볼 필요는 없고 딱 봤을 때 흡사 바나나와 비슷하다. 그러면 장건강이 제일 좋은 거야. 그럼 저는 바나나 같지 않아요 라고 하면 장건강이 안 좋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 난 보기 싫어. 뭐 왜 봐? 그럼 사운드. 뽕뽕 하면 좋은 거야. 근데 이건 안 좋은 거야.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내 장 건강이 좋으려면 쾌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쾌변은 뭐예요? 식이섬유예요. 여러분들이 먹은 인스턴트 정크푸드는 올바른 변을 보게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장 건강이 좋아야 노폐물 배설의 건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융털돌기에 이렇게 손가락처럼 융털돌기 이런데 융털돌기에 이것이 망가져 있으면 장 건강이 무너져 내린 거고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장염이라고 하고 내 장 건강이 좋으면 좋은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흡수가 잘 안 되면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장 건강이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 건강을 제일 좋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다? 알로에다. 그래서 허블라이프 회사의 매출이 좋은 이유가 이 알로에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알로에가 매출이 좋으냐? 라고 물어본다면 알로에라는 제품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나오니까 알로에가 좋아서 제품이 좋아서 코치가 먹어보고 좋으니까 권유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한번 알로에 한번 먹어봐 너무 좋아 라고 했었을 때에 고객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알로에를 권유해서 내가 이 사람이 알로에를 매주 한 병씩 먹어봐 4병을 이 사람한테 내가 소매를 했어요. 이 사람 먹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좋으면 재구매를 하겠죠. 먹어봤으니까 내가 먹어봤으니까 좋으면 재구매를 하겠죠. 근데 먹어봤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고객은 똑똑하기 때문에 안 삽니다 다시.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그래서 코치들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 처음에 제대로 효과를 보기 때문에 알로에 개수를 많이 넣는 거예요. 알로에를 많이 팔아서 이유를 알려고 파는 게 아니라 코치들이 알로에 한 박스를 먹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알로에 한 박스 먹고 효과 못 보는 사람은 없거든. 100%의 효과를 보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로에를 주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무조건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인류가 사용한 최초의 허브 중에 하나고 이 알로에라는 허브가 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허브 중에 하나가 알로에랑 3이기 때문에 알로에는 이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해서 특히 멕시코산 알로에가 가장 좋아요.
이러한 알로에가 위장 건강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보세요. 여기 하체 비만, 피하 지방, 상체 지방, 내장 지방 이렇게 봤었을 때 아까 전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체 지방, 상체 지방은 된다고. 네,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아까 말한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 지방이 뱃속 깊게 있느냐, 피부층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지방을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으로 나뉘고 있는데 내장 지방이 더 무서워요? 피하 지방이 더 무서워요? 내장 지방이 더 무서워요. 내장 지방을 허벌라이프 식습관으로 바꾸면 내장 지방이 정말 좋아져요. 실질적으로 저도 내장 지방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으로서 허벌라이프 식습관을 하고 나서 굉장히 내장 지방이 많이 좋아졌어요. CT의 단면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자, 여성 호르몬과의 비만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호르몬이 망가지는 체계의 위기는 영양소의 불균형입니다. 멀쩡한 사람들을 자꾸 앉혀놓고 안 좋은 먹잇감을 계속 이 사람에게 준다면 이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화의 올드보이처럼 최민식 잡아놓고 군만두만 계속 먹이잖아요. 그렇게 사람에게 불포와 안 좋은 식품만 계속 해주는 것과 임건규님이 습관처럼 롯데리아에서 맨날 감자튀김을 집어먹고 콜라를 지 맘대로 뽑아먹는 거랑 틀린 게 없다는 이야기죠. 결론은 똑같다는 겁니다.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넣으니까. 근데 이러한 불량식품을 어느 대기업에서 불량식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롯데리아는 사랑입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감자튀김 먹고서 좋아진 결과 봤습니까? 고혈당의 글라세믹 인덱스가 가장 높은 식품을 기름에 튀겨가지고 프라이를 해서 주는데, 그죠? 그 당연히 몸에 안 좋겠죠. 우리는 이런 것을 일명 몸을 해치기 때문에 불리한 식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허블라이프 같은 회사는 전 지구상의 94개 국가에 올바른 영양을 섭취해 드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맥도날드는 사랑입니다 이러고 전 세계에 뿌리는 거죠. 거기는 찌게 하고 우리는 빼게 해주고. 이것들 여러분들 좋아하고 먹고 싶은 건데 이거를 끊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이런 음식들. 제일 몸에 안 좋은 음식들. 튀긴 거, 가공육류, 과자류, 인스턴트 식품, 탄산음료. 이거 굉장히 안 좋아요. 몸에. 알고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고생했어요. 제가 대구 나가서 김밥 중국 가가지고 여기 라면에다가요 스팸라면 하나 주시고 콜라 하나 따시고 딱 사주잖아요. 잘 먹어요. 다들. 안 싫어하는데 다 먹습니다. 안 먹을 것 같아요? 먹어요. 덜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덜 먹어야 된다는 거. 혹시나 이중에 멤버인데 우리 코치님은 이런 거 교육해놓고 왜 먹지 지는? 이러지 마세요. 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음식들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백준 형님이 저기서 팅팅 부어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나트륨 때문입니다. 나트륨 소금. 우리가 소금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우리 남자분 나트륨 많이 드십니까? 많이 드세요? 네. 저번에 한번 사업 한번 해보겠다고 저희 웃음 멤버이랑 나랑 만났잖아요. 소금 많이 먹고 삽니까? 잘 많이 안 먹어요? 저는 소금을 너무 많이 먹고 살아가지고 항상 짠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막 이만해지죠 막. 가뜩이나 큰 얼굴이 더 커지는 거죠. 풍선처럼. 큰 바위 얼굴 내가지고. 이렇게 찌는 겁니다. 붓는 겁니다. 나트륨은 수분을 땡기거든요. 대한민국 평균 나트륨 보유량이 남자가 한 6,500mg 정도 먹습니다. 권장 나트륨 기간이 한 2,000m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보통 3배에서 4배의 소금을 더 먹고 살아요. 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은 김장을 하는구나. 된장찌개, 김치찌개, 염분의 절이 문화, 발효의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 중에 일본과 대한민국 사람들이 소금을 가장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 나트륨들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 안 먹으면 잘 죽어요. 나트륨을 안 먹어도 문제지만 많이 먹으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혈압이 상승되고 고혈압이 자꾸 오는 거죠. 이 정도만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으로 따졌을 때 5g, 권장 나트륨 2000mg 정도의 나트륨을 먹고 살라고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나트륨을 가장 많이 안 먹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갔을 때 음식이 나오면 거기다 뭘 이렇게 첨가하지 마세요. 소금을 뿌리고 후추를 뿌리고 고춧가루를 뿌리고 이런 것들을 첨가하지 않고 드시는 것이 나트륨을 가장 적게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그 다음에 설탕입니다. 설탕. 나는 설탕 안 먹는다고 하죠. 우리 점핑클럽에 와가지고 우리 점핑 설탕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막 전 설탕 안 먹어요. 뭐 보면 써져 있는 거 보면 뭐 카페라떼, 뭐
바나나 우유, 콜라 조금 뭐 이렇게 해서 다 설탕이고 설탕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짜장면입니다. 짜장면이 설탕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은 떡볶이입니다. 세 번째로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은 치킨입니다. 그리고 이걸 먹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전 설탕을 먹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설탕으로 범벅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러한 설탕 자체를 줄여야 되는데 여기 콜라 이렇게. 저희도 이제 신규 SP분들 권옥회장님이 올라와서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라고 해서 이제 끝나고 오늘 피자 파티랑 치킨 파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 이러죠. 그럼 치킨 막 피자 막 먹고 와요. 대량으로 막. 그럼 콜라가 이제 무료로 주니까 쫙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아무도 안 먹어요. 아무도 안 먹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먹어도 누군가가 쓱 눈치를 보면서 탁 따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면은 나갈 때 보면은 그 피트병 다 비어있어요. 다 먹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설탕 농축액 드세요. 뼈를 녹이는 설탕 농축액. 먹다가 안 먹더라고요. 그러면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탕도 이런 거를 드시지 말아야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렇게.